네, 안녕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 방송에서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까다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인사팀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를 줬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제가 존경하는 건보 인사팀 관계자분들의 그러한 세심한 배려가 들어간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이 항목은 이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도 이제 갈등 관리 능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작성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갈등을 인정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제공하고 받는 모습,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상당 부분의 행동 지표에 좀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일단 이 항목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이에 대하여 반대되는 입장을 전하기 위해 정중히 대화에 임했다자, 정중히 대화에 임하기 전 단계에서 일단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이에 대하여 반대되는 입장, 이런 소재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목표나 목적에 대한 불일치나 아니면 방법에 대한 불일치, 그리고 역할에 대한 불일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런 갈등이 발생했던 소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모전에 나가는데 나는 사실은 공모전 여러 번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꼭 1등을 하고 싶어요. 근데 옆에 있는 팀원들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뭐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참가하는데 의의를 좀 두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에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나도 1등이 목표야. 우리 팀원도 1등이 목표. 그럼 이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가공하는 게 좋아.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온라인에 있는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하고 싶어 해. 자, 이건 이제 방법에 의한 불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역할에 대한 불일치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축제를 준비하는데 뭐 굉장히 고생하는 역할은 다 안 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뭐 특정 역할을 내가 하고 싶은데 이 친구도 특정 역할을 하고 싶어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좀 뭐랄까 역할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런 소재를 찾는 게 좀 좋은 이제 이 소재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이 소재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부분을 경험으로 소재로 제가 얘기하는 소재라는 건 경험을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당위성과 공익성을 좀 고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살을 빼고 싶은데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아니 살 안 뺐으면 좋겠대 지금이 딱 좋대 근데 나는 되게 빼고 싶어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목표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성 친구와 갈등이 발생했어. 난 이성 친구에게 정중히 대하는 거지. 이런 소재를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당위성이 굉장히 낮다 혹은 당위성이 굉장히 높다? 당연히 높은 겁니다. 왜? 연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안 해도 되는 걸 한 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당연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그런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당위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익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나의 개인적 측면인 것이지 누군가를 위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거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누군가를 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말고 어떠한 단체에 속해서 나의 어떤 행동 자체가 어떠한 단체 혹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공익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높을수록 당위성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낮을수록 공익성이 높을수록 이게 겹쳐졌을 때 우리는 흔히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가장 좋은 소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애에 대한 이야기, 뭐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그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 뭐 나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미국을 가고 싶어. 근데 부모님은 필리핀을 가래.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영어를 공부하는 거에 대한 목표는 비슷하지만, 뭐 목적은 비슷하지만, 이제 방법에 대한 불일치가 이제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면 부모님한테 굉장히 정주의 대화에 임해가지고 말 그대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서 설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여러분들한테 져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가족에 대한 부분을 쓰기 시작하면 객관적으로 향후 이 지원자가 우리 조직에 입사했을 때
가족 외적인 사람들과도 이러한 갈등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싶은 건데, 그러한 부분을 작성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소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 내용을 어떻게 적을 거냐, 다시 워드로 이제 여러분들을 작성 좀 해보겠습니다. 강민혁이가 적으면 어떻게 적을까 이거. 좋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소제목을 적으셔야겠죠? 예, 소제목을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000바이트면 500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제목을 적는 건 좋고요. 저 같으면 이제 행동 노하우와 플러스 성과 요약형 소제목을 선택을 할 겁니다. 행동 노하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가 이 경험에서 어떻게 어떠한 행동을 해가지고 어떠한 좋은 행동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그 부분을 요약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행동 노하우 성과 요약형을 쓰면 우리가 흔히 두 갈식 문장에서 명확하게 강조하는 키워드를 제시하라는 그러한 논리를 삭제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500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자 수에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보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서도 2번,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행동 노하우와 성과 요약형으로 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행동 노하우 성과 요약형을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행동 노하우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평가지표, 이 갈등 인정 및 타임 배려, 피드백 제공 및 받기라는 부분과 유사한 행동을 했을 때 좋은 행동 노하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상황부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두 갈식을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황은 이제 말 그대로 뭐 블라블라 해서 방법의 불일치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물론 더 상세하게 쓴다면 어떤 경험에서 어떤 목적하에 어떠한 활동 중 이유, 이거는 방법, 목표 혹은 역할 태기를 하셔야겠죠. 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게 상황 설명입니다. 이 상황 설명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하실 수 있어야 되게, 무슨 최소화냐, 최대한 글자 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갈등은 평가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이 상황이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 평가자가 봤을 때는 상당수 그걸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수에 여유가 있다면 모를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라면 가급적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뭐랄까 최소화해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 새끼 왜 이런 생각해? 이렇게 해가지고 멱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중히 대화에 임했던, 이렇게 해도 가이드를 친절하게 줬잖아.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에 대한 우리 지원자의 행동 노하우가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중히 대화에 임하는 거냐? 저는 일단 경청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뭐 뻔하네, 경청, 나도 경청 얘기할 건데. 하지만 경청을 잘했다는 걸 구체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경청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리액션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쵸?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 컨택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 단계는 메모예요. 그러니까 말로써 들은 것을 나는 손으로써 마무리하면서 상대방과 다시 한번 그 의견 공유를 한다. 그게 결국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어디 강의 가서 이렇게 강의하는데 학생들 앞에서 막 열심히 적으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학생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물론 거기다가 강민혁 나쁜 놈 뭐 이렇게 해서 재미없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모르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그 메모를 뛰어넘는 경청의 최고 지표는 뭐다? 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셔야죠. 바로 뭐다? 확인입니다. 확인. 즉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이런 거구나. 그럼 이거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얘가 내가 지금 하는 얘기 맥락을 다 잡고 있고 굉장히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네. 그 부분을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말은 뭐다? 정중이라는 단어와 연결된다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땡땡이라는 건 누구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땡땡의 경우 저와 다른 전공 혹은 다른 어떠한 배경, 이거 구체적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어떤 배경이기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자, 이게 뭐다? 갈등을 인정하고 타인에 배려하는 전 단계에 포함되는 겁니다. 주장의 배경이나 근본적 이유를 찾아본다면 합의점을 조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접 대면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과정에서 아래 행동 또 있죠. 정중히 대화에 임했던 여기 리액션이나 메모나 확인 이런 부분들을 경청의 행동 노력들 이거 어떤 건지 여러분들 다 다르겠죠. 했습니다. 그 결과 의견은 달랐지만 구어체인데 상이하였지만 그 결과 의견은 상이하였지만 말 그대로 또 어떤 게 있겠어요? 그 결과 의견은 상이하였지만 그 배경 혹은 원인은 나와 저라고 하겠습니다. 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깨닫고 저의 의견을 강조하기보다 제 의견의 공통 원인 혹은 목적, 배경이 타인, 그 누군가를 지칭하는 겁니다. 타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이야기하여 공감대를 형성.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본인 안이 됐든 혹은 새로운 안에 마련해서 조율하면서 결과적으로 팀에 혹은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어떠한 성과를 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글자 수가 제가 지금 작성한 게 좀 길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판단했을 때. 왜냐면 여기 지금 설명이라는 부분 이런 거 다 지금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지금 설명이랑 이렇게 넣었는데 글자 수가 이렇게 적었는데도 지금 443자예요.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 얼마든지 이와 같은 구성으로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과를 냈습니다. 이를 통해 뭐 깨달음을 또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깨달은 거 적으셔도 돼요. 근데 NCS라는 채용 전형은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갈등을 인정하는 모습,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경청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고 안을 마련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강조하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노력을, 좋은 모습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돌아와서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건 행동 노하우가 뭐예요? 경청과 공감대 형성으로 어떤 성과 달성,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경청 아래 행동 지표는 뭐가 나왔어요? 이 친구가 경청하고 공감대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나 보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아래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경청과 공감대를 어떻게 했는지. 아래 내용 보니까 이 새끼가 뭐 메모도 하고 이 새끼 뭐 질문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배려하면서 했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공감대 어떻게 형성했다는 거야? 의견은 다르지만 의견을 낸 그 이유가 같다라는 걸 잡아내가지고 결국 그렇게 설득했구만. 공감대 형성했네, 이 새끼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대인관계 능력 갈등 관리에 포함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표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뭐 물론 저 같은 사람이야 자기소개서는 그냥 기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다 보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글을 쓰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미안하지만.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 능력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그렇다고 없는 경험 너무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오늘 하루라도, 내일이라도 미리 쓰고 내일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갈등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이런 행동을 막 하는 거지. 그 경험 적으셔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완성체가 아니다. 그 말은 뭐다? 좋은 능력을 배우시고 앞으로 그걸 실천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능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적당한 그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가공하고 이렇게 좀 고려하라는 거죠. 지금 이거 제가 존경하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팀 관계자가 이 영상 보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지표를 이해하시고 나중에 조직에 가셔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이 베스트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강민혁이라는 사람의 방송이나 라이브, 그 다음에 이제 뭐 책, 강의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가급적이면 강의할 때마다 일부러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좀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만 보고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토제목 쓰는 방법이라든지 토제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갈등 관리에 대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무조건 제 의견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번 기회 왜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이 정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좋은 자기소개서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다 바빠.